그 엔딩의 그 장면을 보고 나면 아마 평생 기억하게 될 오맨 저주의 시작하고 더불어 올해 어떤 수작으로 기록될 만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시사후구구 안녕하세요, 이학후입니다. 안녕하세요, 이용철입니다. 예, 이 영화가 IFC라고 미국의 그 예술영화 다큐멘터리 중요한 배급사인데요. 근데 그동안 작은 영화들만 주로 배급을 하다가 이 영화로 그동안 자기들이 개봉한 영화 중에 제일 큰 수입을 올렸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영화의 MC 잭 델로이 역을 맡은 데이비드 다스트 말치안이 아주 굉장한 배우더라고요. 이분이 일단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로 데뷔를 하셨어요. 그 이후에 이제 프리즈너스, 블레이드 러너 2049, 앤트맨 시리즈로 필모를 계속 쌓았고, 최근에는 이제 많이 알려진 게 제임스 건 감독의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, 드니 빌레브 감독의 영화 듄, 그리고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최신작인 오펜하이머에도 또 나왔었고, 그 작년에 개봉했던 스티븐 킹 원작을 영화한 부기맨에도 출연을 해가지고 입지가 보통이 아닙니다. 이번에 악마의 토크쇼에서는 거의 원맨쇼에 가까운 어떤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아주 인상 깊었는데, 그 연기 어떻게 보셨나요? 예, 뭐 연기는 워낙 잘하는 배우인 건 알았는데 작년에 볼 때보다 오늘 볼 때 더 연기에 더 집중하면서 보았고, 예, 정말 연기 하나는 믿고 봐도 되는 배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작년에 이어서 한 번 더 이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. 다시 봐도 예, 대단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보통 미드나이트 토크쇼라고 그러면 편안하게 밤에 그냥 뭐 웃거나 뭐 이렇게 즐기는 그런 쇼라고 보시면 되는데, 그걸 왜 큰 화면에서 보지?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영화가 단순히 그 미드나이트 토크쇼의 어떤 해프닝을 담은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듯이 그 세계의 화면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 4:3에 가까운 화면 비율, 그리고 보통의 그 비스타비전 비율, 그리고 2.35:1 비율 세 개를 통해서 이 영화의 어떤 서술하는 구조, 그러니까 점점 그 초현실적인 그 세계로 접근하는 그런 것들을 화면 구조를 통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관객을 끌고 가고 있는데요. 뭐 이 영화의 뭐 제일 백미라고 하면 그 엔딩 부분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놀라운 장면들이 있을 텐데요. 그러니까 이 영화의 초반 중반까지 내가 지금 보는 게 뭐지? 이런 생각을 했던 관객도 그 엔딩의 그 장면을 보고 나면 아마 평생 기억하게 될 호러 영화로 남을 것 같습니다. 이 영화는 일단 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, 요즘 이제 70년대, 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. 그 드라마도 있고, 드라마에서는 기묘한 이야기가 있고, 영화에서는 그것 시리즈. 아무래도 이제 그 7, 80년대를 보냈던 사람들이 성장을 하면서 어떤 소비를 하다 보니까 그 시대로 돌아가서 노스텔지아, 그러니까 추억 같은 거를 이제 많이 하는데, 이 영화는 70년대를 다루는데 조금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. 영화 초반에 시작을 할 때 70년대를 폭력의 시대라고 하고 불신의 시대라고 했는데,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영상을 보여줬던 게 베트남전,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나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70년대 하면 워터게이트 역시 또 불신이죠. 불신과 어떤 폭력의 시대, 그리고 그 중심에 TV가 있다는 설정으로 해서 이 TV가 과연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이것이 진실인가 아닌가, 그러니까 파운드 푸티지 장르가 결국에는 어떤 진실인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지만, 이 영화는 결국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묻고 마지막 장면에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로 해가지고 좀 인상 깊었고, 그 토크쇼를 계속 중심으로 하는데 이 영상은 그 조커의 어떤 토크쇼, 그리고 이제 조커의 토크쇼에 그 엑소시스트적인 요소를 섞어가지고 두 영화가 좀 짬뽕이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악마와의 토크쇼인데, 뭐 당연히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악마가 나와서 토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, 그 악마의 의미를 좀 여러모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. 말씀드렸던 이제 미디어가 악마일 수도 있고, 악마 자체도 나올 수 있고. 안타깝습니다. 별점은 제 생각에는 한 3개 반 그 정도 줄 것 같아요.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, 그 메이저에서 근래 굉장히 주목했던 영화가 오맨 저주의 시작이었거든요. 그 영화가 그 호러 장르에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영화라고 생각하는데, 이 악마의 토크쇼는
저예산 장르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평가를 받을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별점 3개 반인데 이 위에 저는 한 4개 정도로 놓고 싶은 영화가 뭐 그 유전 아니면 팔로우 뭐 그런 영화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3개 반이니까 아주 괜찮은 호러라고 추천을 하고 싶고 오맨 저주의 시작하고 더불어 올해 어떤 수작으로 기록될 만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흥행 예측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좀 애매한 면이 좀 있거든요. 이게 지금 그 찰란이 지금 영화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그 조금 작게 개봉하는 찰란이 주로 하는 영화들이 그 보통은 좀 아트하우스 영화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배급에 이제 그 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시집이 단독 개봉으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배급만 좀 밀어주면은 확실하게 흥행이 될 만한. 예, 뭐 평점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뭐 처음으로 이 3.75 정도, 그러니까 3.5에서 4 정도 사이, 뭐 4도 괜찮고 3도 괜찮은데 한 3.75 정도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. 흥행 면에서는 그 예술영화 전문 수입사에서 아마 거둘 수 있는 아주 최고치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10만 정도 보시는 건가요? 예, 저는 10만 단위가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. 무엇보다 이 영화가 배경이 되는 77년에서 한 2년 후에 제가 그 제일 좋아하는 앨범 중에 하나인 그 제리 레퍼티라는 가수의 나이트 오울이라는 오늘 보신 토크쇼의 그 제목과 똑같은 S가 하나 빠지긴 합니다만 나이트 오울이라는 앨범을 제일 좋아합니다. 그 가수는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제 돌아가셨어요. 근데 그 앨범을 저는 한 40년이 넘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앨범으로 남아 있거든요. 그래 그 앨범처럼 이 영화도 호러 영화 하면 제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작품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.